네, 오늘은 우리 교재 56페이지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을 오늘 마무리하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결산의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결산 예비 절차로서 우리가 이 시산표, 수정 전 시산표를 만들어서 분계와 전기가 잘 되었는가를 점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산표 등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자 그랬죠. 왼쪽에 있는 게 차변, 기말자산과 총비용의 합계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대변.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시산표를 만들어 볼 겁니다. 만들어 보면 요 차변에 기말자산과 총비용의 합계가 기말부채 기초자본 총수익의 합계와 일치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산표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정전 시산표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기말 결산사항에 대해서 수정분계라는 걸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를 현재의 자산과 부채로 우리가 재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산은 재평가를 하고 부채도 우리가 재평가를 해서 12월 31일에 현재 가치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비용도 당기의 수익과 비용으로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한 여러 가지 수정 분계는 우리가 뒤에서 우리 더 공부하신 다음에 뒷부분에서 수정 분계를 할 거고요. 오늘은 우리 수정 분계 사항은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정을 하고 나면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기말 결산 사항 없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수정 후 시산표나 수정 전 시산표가 그냥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결산을 마무리하는 본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손익계산서 개정의 장부를 먼저 마감합니다. 네. 손익계산서 개정이다 그러면 여러분 수익과 비용에 해당이 되죠. 수익과 비용, 이 개정을 먼저 마감을 하는데, 마감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개정인 수익과 비용 개정은 당기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손익계산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항상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 개정이라는 것은 즉 수익과 비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마감하느냐? 이 수익과 비용은 차기의 경영 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차기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기의 수익이 차기로 이월되는 것은 없다는 뜻이죠. 네,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기의 비용이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우리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은 지금 현재 당기의 잔액이 차기로 이월되어 가지고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나 수익과 비용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 개정은 이 수익과 비용의 잔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기로 이월되지 않으니까 어디로 옮겨 놓냐면 손익이라고 하는 집합손익이라는 임시 계정을 결산 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장을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저 나눠준 표에 보면은 집합손익 또는 손익이라고 해서 장부를 하나 더 만들어 놨죠. 2단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합손익 계정을 설정해 가지고 0으로 만들어서 마감을 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네. 그래서 어떤 절차로 수익과 비용을 0으로 만들어 나가는지, 또 우리가 0으로 만들어 나가는 단계에서 집합손익 계정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 절차를 보면
총계정 원장의 손익계정을 설정한다. 네, 손익계정 우리 미리 만들어 놨어요. 어디다 만들어 놨냐면은 네, 그 원장에 여기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쪽에 만들어 놨죠. 자, 1번은 했습니다. 총계정 원장에 손익계정을 설정했어요. 우리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계정의 잔액을 손익계정의 대변으로 대체하라. 네. 자, 손익계정의 대변으로 대체하더라. 무엇을? 수익을. 수익을. 그러면 이제 우리 수익계정을 찾아가지고 손익계정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전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전표라는 것은 즉 분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계를 먼저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분계를 수행하게 되면 전기가 일어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저 분계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분계하느냐? 수익계정의 차변에다가, 우리 수익계정이 지금 한 2개 정도, 1개인가요? 2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계정 차변, 그 대변의 금액을 모두 적어주고, 대변에는 손익이 되죠. 그래서 그래야 손익계정의 대변으로 가는 거니까 대변에는 손익 얼마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원장에서 수익계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이자 수익이 수익계정이고 수수료 수익이 수익계정입니다. 두 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었죠. 그러면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손익, 이러한 분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분계를 기록할 란을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어디다 만들어 놨냐면 여기 4번에다 만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시산표를 미리 만들 걸 그랬군요. 자, 지금 하는 분계, 지금 하는 분계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합계잔액 시산표를 안 만들어 놨네요. 미리 만들어 놓죠. 자, 그러면은 순서를 제가 우리가 지금 여기 수익계정을 손익으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양식을 보다 보니까 여기 수정후 시산표, 수정전 시산표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이거 만드는 걸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 실습을. 그래서 이 시산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산표는요, 가운데에 계정 과목이 들어가요. 가운데에 양식 다 만들어 놨죠? 가운데에 계정 과목이 들어가고,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고요. 그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여기다 기록해요. 그리고 많은 쪽이 잔액이 되죠. 많은 쪽에 잔액을 기록합니다.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부에 요 순서대로 해보겠어요. 여기 우리 장부를 만들어 놓은 요 순서대로. 자, 먼저 현금을 기록하겠습니다. 현금. 자, 현금에 차변의 합계를 한번 더해보죠. 차변의 합계를 더해보면 100만원에다가 5만원, 8만원, 113만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113만원 1,130,000 입력하겠습니다. 현금의 차변의 합계 옮겨 적었죠. 그 다음에 현금의 대변의 합계를 여기다 적습니다. 자, 원장에 가가지고 현금의 대변의 합계는 50만원이네요. 여기다 입력합니다. 50만원은 콤마가 아니죠. 500,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대변이 50만 원, 차변이 113만 원이니까 잔액을 차변에다 기록하시는. 잔액을 많은 쪽에. 자, 그러면 63만 원이 많죠. 차변이. 그래서 여기다가 630,00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계정을 시산표로 옮겼어요. 이거는 분계가 필요 없습니다. 네, 분계 없이 모아주는 작업만 해주는 거예요. 네, 점표가 필요 없어요. 모아주는 작업. 자, 두 번째 시산표는 이제 현금 옆에 보통예금이 있죠. 합계가 차변이 70, 대변이 3만 원이네요. 아, 그러면 여기다가 보통예금 차변이 700,000, 대변은 30,000. 네. 그러면 많은 쪽의 잔액이니까 차변에 670,000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다음 세 번째 개념 과목을 적을까요? 세 번째 개념 과목은 단기 대여금입니다. 차변이 50만 원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단기 대여금 차변의 합계가 50만 원 확인되죠? 대변의 합계는 없어요. 네. 그러면 잔액은 차변 50만 원이 되겠죠? 500,000. 자, 그 다음 네 번째 개념 과목을 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 옆에 단기 차입금 차변 없고 대변이 70만 원이네요. 차변은 없고 대변이 700,00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잔액은 대변의 잔액란이 합계와 똑같이 700,000,000이 돼야 되겠죠. 다음 개정 과목은 자본금이 되겠네요. 네, 자본금 차변 없고 대변이 100만 원. 네. 자본금 차변은 없고 대변이 1,000,000,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잔액은 대변에만 1,000,000,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 과목은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 네. 이자 수익. 자, 차변에 없고 대변만 5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은 없고 대변에 50,000 잔액도 대변에 50,000 되겠습니다. 자, 이자 수익 다음에 이 수수료 수익이 있네요. 차변 없고 대변이 8만 원 있네요. 수수료 수익 차변 없고 대변이 80,000이 됩니다. 그러면 대변의 잔액이 80,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 과목을 보니까 급여가 있네요. 차변 3만 원, 대변이 없습니다. 네, 여기에 급여가 차변 3만 원, 대변은 없다. 그러면 차변에 잔액란에 3만 원이 기입이 되어야 되겠죠. 네, 급여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시산표에 지금 모두 집합을 시켰는데 여기서 현금부터 단기 대여금까지는 자산이죠. 여기 자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부채죠. 부채, 단기 차입금은 부채. 자본금도 자본이죠. 이건 자본금은 자본. 네.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은 수익이죠. 수익. 그리고 급여는 비용이죠. 네. 급여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산표 등식은 이 잔액, 지금 이 잔액이 기말 자산의 기말 자산이에요. 이게 기말 자산. 이 부분이 기말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요 급여가 총 비용이에요. 이게 총 비용. 그래서 차변의 합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합계. 자, 계산기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잔액에 630 더하기 670 더하기 500 더하기 30이다 했더니 1263이 나오네요. 자, 여기에 잔액의 합계가 1,263,000이 나오더라. 자, 대변의 잔액을 보겠습니다. 대변의 잔액은 어떤 잔액이냐?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부채, 기말 부채예요. 기말 부채. 그다음에 여기 자본금은 기초 자본이에요. 기초 자본. 우리가 처음에 주식을 200주 발행한 거 그거 지금 기말까지 그대로 왔어요. 기초 자본. 그리고 이게 총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부채, 기초자본, 총수익. 네, 기말부채, 기초자본, 총수익. 이 합계하고 이쪽 합계가 같아야 되죠. 네, 그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170에다가 175만 원, 175만 원에다가 8만 원 더하면 183.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183만 원이죠. 1,830,000. 그러면 제가 뭐가 잘못됐나요? 계산을 잘못했나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630 더하기 670 더하기 500 더하기 30. 오, 183만 원 나오네요. 여기도. 예, 제가 여기 계산을 아까 계산은 정확해야 됩니다. 예, 회계하는 사람이 계산을 정확히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계산기로 2번 이상 두들겨야 돼요. 네, 계산은 2번 이상 한다. 실제로 옛날에 수기로 부기를 가리킬 때는 부기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계산은 2번 한다. 2개가 일치해야 다음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예, 1차 계산과 2차 계산에서 틀리게 되면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매우 중요시 했는데 뭐 계산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 이 사무자동화 바로 전산에서도 회계도 이제 전산화되면서부터 계산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해주면 이 계산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해주는 거예요. 예. 자, 어떻습니까? 차변의 잔액의 합계와 대변의 잔액의 합계 일치하고 이 잔액의 시산표 수정전 시산표에서 차변의 합계의 의미는 기말 자산 더하기 총 비용이다 하는 거. 네. 이 시산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변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 더하기 총 수익이다. 그거는 항상 어떻게 된다? 니코 일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산표 등식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제 합계끼리도 일치합니다. 합계끼리도. 자, 요 합계를 한번 다 더해 보겠습니다. 네. 1130 더하기 700 더하기 500 더하기 30 했더니 2360 2,360,000이 나오더라. 자, 대변의 합계도 전부 합계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500 더하기 30 더하기 700 더하기 1000 더하기 50 더하기 80는 2360 2,360,000이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런 시산표라든가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를 이게 수기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옛날 부기 시험이었어요. 부기 시험에서는 어떤 날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라, 어떤 시험에서는 재무상태표를 만들어라, 어떤 시험에서는 잔액시산표를 완성해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와 같이 백지에다가 줄을 쳐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이걸 가지고. 그런데 지금의 시험은 이제 이걸 수기로 만들어라고 시험을 내는 경우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NCS 평가 결산관리라는 시험에서 제가 어떤 문제를 내냐면요, 합계 잔액시산표, 합계 빼고 잔액시산표를 하나 줄 거예요. 그럼 이 잔액시산표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라 하고 나오냐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라 하고 문제를 냅니다. 네, 오늘 이거보다 항목이 더 많아요. 네,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산표를 가지고 지금 만들어 볼 거예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볼 텐데 잔액시산표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보시고, 오늘은 지금 수정전 잔액시산표입니다만은 그날 시험 내는 문제는 수정 후 잔액시산표입니다. 수정 후 잔액시산표에는 자본금 안에, 자본금은 그대로겠지만 결산이 끝난 다음에 여기 자본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이제 그것까지 함께 자본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아직 자본의 구성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은 이제 곧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을 갖다 잘 제자리에 집어넣으시면 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제자리에다 잘 집어넣으시면 돼. 어려운 작업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시산표를 우리가 만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산표는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를 하면 이게 다시 만들어져요. 결산 수정 분계를 하면.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결산 수정 분계는 없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제 장부 마감하겠습니다. 수정 후 시산표는 지금 수정 전 시산표하고 같다고 가정을 하고, 아까 이제 하려고 하다 잠시 시산표 만드느라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손익계산서 개정 이제 마감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손익계산서 개정의 마감 순서 1번 우리 체크했고요. 손익계정 있는 거 확인했고, 2번부터 이제 해볼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2번 수익계정의 잔액을 손익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라. 손익계정 대변으로 가라 이랬어요. 손익계정 대변으로 가라. 자,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이 손익이에요. 대변이 손익. 차변이 뭐예요? 그 수익계정 과목을 쓰면 돼요. 차변에.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수익계정 과목이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씩 해볼까요? 수익계정 과목이 이자 수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손익, 이 분계를 여기다 해야 되겠죠. 자,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3페이지에 있는 수익계정 손익 대체 분계, 여기다 하나, 여기 지금 두 개를 써야 되니까 우선 위에다 당겨서 하나 쓰고 하나는 밑에 쓰고 두 줄로 입력될 거니까 글자 크기 잘 조절하셔가지고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차변의 이자 수익 얼마였죠? 이자 수익 5만원. 대변은 손익 5만원. 네, 그 밑에다가 또 이렇게 하나 더 해야 되죠. 수익이 아까 계정 과목이 두 개였죠. 또 하나 수익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수수료 수익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변의 수수료 수익 8만원, 대변의 손익 8만원, 이렇게 전표를 입력해야 됩니다. 즉 분계를 해야 돼요. 수수료 수익 8만원, 대변의 손익
8만 원. 이렇게 한다. 이것이 수익을 손익으로 대체시키는 분계다. 수익을 손익으로 대체시키는 분계다. 그러면 다음에 비용 계정 손익 대체 분계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또 우리 교재의 설명을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3번. 비용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우리가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익을 차변에 적어야 돼. 이거는. 네, 아까 수익은 손익을 대변에 적었죠. 비용은 손익 차변에서 적어요. 손익 차변에. 그러면 대변이 비용이 간다 이거예요. 대변이 비용이 간다. 네.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 뭐뭐 있었느냐? 가서 한번 장부를 확인해 보니까 비용은 우리가 이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줄짜리 분계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급여니까 이거는 급여가 손익 계정 차변으로 가야 되니까 차변의 손익, 대변의 급여. 어디다가 여기다 한번 기록해 볼까요? 차변의 손익 30, 000 대변의 급여 30, 000 이러한 전표를 입력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분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수익과 비용의 손익 대체 분계라 그래요. 수익과 비용의 손익 대체 분계다. 이게 이 분계가 아주 소중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 끝나고 나중에 이제 실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 분계를 여러분이 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예. 이 분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하느냐? 자동으로 이 분계를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전표 추가, 이 단추 눌러가지고 자동 분계를 일으켜요. 자동 분계. 그러니까 전표 입력을 자동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써봐도 이게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 건데 손으로 써보는 것도 아니고 전표 입력,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단추 하나 딱 눌러가지고 끝내버리니까 전산 프로그램에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이런 분계가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매뉴얼 상으로 마감할 때는 이거 누르는 거다. 네. 그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할 뿐이고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는데 원리를 모르고 하는 결과가 되겠죠. 네. 근데 우리 회계를 하는 사람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실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문제를 안 내겠죠. 왜? 단추만 누르면 되니까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러나 어디에서 나와요? 이런 것이 이론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론에서. 원리를 아느냐. 이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원리. 예. 우리가 필기시험이 이제 모든 국가 기술 관련 시험들이 필기시험이 있는 이유가 실기 능력만 평가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가 지식을 좀 평가해야 되잖아요. 실기 능력만이 아니라 그 분야의 원리나 개념이나 논리 이런 것이 정리되어 있느냐 이걸 체크해 보는 게 바로 필기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AT 시험도 30% 100점 만점에서 필기시험 비중을 30% 반영을 합니다. 15문제 필기시험이 출제가 되죠. 이런 것들은 필기시험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연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손익 대체 분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오늘 연습했던 거 이걸 잘 떠들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 할 때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을 손익 집합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이렇게 했었구나. 네. 요거 NCS 평가 문제로는 제가 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으시라고
NCS 평가 문제 어느 단원에서 냈을까요? 예, 결산 처리 여기. 예. 지금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결산 처리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낼 때 아까 시산표를 가지고 뭘 만드시라고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만들어라. 양식은 다 그려놔요. 거기다가 이게 박스를 쳐놓고 요 박스에 들어갈 걸 자기가 골라서 거기다 집어넣어라.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려서 하라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진 않고 다 그려놓고서 칸 채우기. 칸 채우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이걸 전기한 걸 제가 보여줄 거예요. 이걸 전기. 지금 우리는 분계만 해놨고 아직 전기 안 했죠? 전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손익계정으로 기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급여도 기록해야 되고, 여기 이자 수익도 기록해야 되고, 수수료 수익도 기록해야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느냐? 수익이나 비용 중에서 T계정 하나 보여주고, 여기 손익계정을 그림으로 보여줘요. 두 개를 다. 그러니까 전기가 끝난 손익계정과 또 여기 수익이든 비용이든 하나의 계정을 두 개를 그림을 딱 보여줄 겁니다. 전기 끝난 상태로. 그래 놓고 만약에 줄을 딱 쳐놓고 무슨 표시를 해놓고 이 표시에 대한 분계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분계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전기를 우리가 할 줄 알면 그 분계 추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 줄 알려면 지금 한번 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하는 거 우리 앞에서 연습을 6번 해봤기 때문에 이것도 그 식으로 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수익 요거부터 한번 전기해 보겠습니다. 요거부터. 자, 이거 전기하려면 이자 수익 차변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요? 손익이라고 적고 5만 원 적어야죠. 자, 이자 수익을 찾아가 가지고 차변에다가 날짜는 이거는 결산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날짜를 결산일은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짜는 이러한 기록은 12월 31일로 기록해요. 날짜는. 그리고 여기다가 손익이라고 적고 5만 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 차변만 기록했죠? 자, 아까 그 분계에 이제 대변 기록해야 되죠? 손익계정 찾아가야 되죠? 손익계정의 대변에다가 어떻게 적어야 돼요? 앞에 있는 이자 수익을 적고 5만 원 기록해야 되죠? 자, 손익계정 우리 아까 만들어 놨죠? 대변에다가. 손익계정은 날짜를 안 적어요. 왜냐? 손익계정은 날짜가 다 똑같은 거야. 결산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굳이 12월 31일 이걸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12월 31일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자 수익은 여기 있는 날짜는 1월 31일이고 이게 서로 금액의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날짜를 별도로 넣어주는 거지만 손익계정은 날짜가 항상 결산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날짜 넣지 말고 여기다가 이자 수익하고 5만 원을 기록해야 되죠. 50,000 하면은 한 건이 해결됐죠. 전기가. 그다음에 두 번째 거 해볼까요? 자, 두 번째 분계는 이거였습니다. 수수료 수익 차변에다가 손익 적고 8만 원 기록하면 돼요. 자, 수수료 수익 찾아가가지고 이건 날짜를 내야 되죠. 12월 31일 손익 80,000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이제 손익계정 대변에 가야죠. 손익계정 대변에다가 수수료 수익 80,000 이렇게 기록한다. 그러면 두 건의 전기가 끝났네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전기하면 되죠. 자, 비용 하나 남았죠? 요거. 자, 요거 전기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정 차변을 찾아가 가지고 급여라고 적고 3만 원 하면 되죠? 손익계정 차변에다가
급여라고 하고 30,000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또 급여 계정 대변을 찾아가야 되죠. 급여 계정 대변에 이건 날짜를 넣어야 되죠. 12월 31일 손익이라고 적고 상대 개념 과목 적는 거니까 30,000이더라. 네. 이렇게 하면 전기가 끝났습니다. 전기가 끝나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결산 처리 시험 문제 낼 때 요 손익 계정을 하나 이렇게 이 항목이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이게 한 대여섯 개씩 이렇게 넣어놓고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급여를 급여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를 보여준다든지 하여튼 그림 두 개를 보여줄 거예요. 보여주고 이 문제를 뭐라고 내느냐? 급여를 손익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쓰시오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급여를 결산일을 맞이해서 손익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쓰시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거 너무나 쉬운 문제죠. 근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무슨 분계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오늘 분명히 공부했단 말이죠. 자, 급여를 손익계정에 대체 12월 31일 날 했죠. 급여 어디다 적었어요? 대변에 적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계를 쓸 때 대변에 급여 3만원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손익계정에 와서 저 3만원이 어디로 왔어요? 차변에 왔죠. 그러니까 차변에다가 손익 3만원 이렇게 적어야 된다 이거죠. 이걸 거꾸로 적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꾸로. 네, 그래서 시험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는지 정확하게 분계를 할 줄 아는지 체크하니까 그 문제 분명히 냅니다. 네, 분명히 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거 더 배울 거 아니냐? 배우긴 배우는데 이게 실무로 넘어가면서 이걸 안 해요. 실무로 넘어가서 자 단추 눌렀습니다. 이 분계 만들어진 거 우리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경험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 어디까지 했느냐? 다시 한번 책으로 가서 지금 우리 손익계정 마감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3번 동그라미 3번까지 하고 지금 4번 할 차례입니다. 대체가 끝났어요. 대체가 끝나면 4번 작업을 하는 겁니다. 4번 작업이 뭐냐? 손익계정에 잔액이 생겼을 텐데 이 잔액을 어디로? 자본으로 대체하라. 자본으로 대체하라. 근데 밑에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손익계정의 잔액이 이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다. 가능하면 이익이 나야 기업이 이익이 나는 기업이 더 많겠죠. 그러나 기업은 또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났다는 건 뭐예요? 지금 손익계정으로 다 집합시켰는데 대변에 있는 수익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차변에 모아진 비용보다. 그래야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손실이 나는 기업은 뭐냐? 차변에 모아진 비용이 대변에 모아진 수익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익이 많을 때는 차변에다가 손익, 그러니까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에 손익, 대변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네. 자, 손익계정은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사용했습니다.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만들어 놨느냐? 예, 만들어 놨어요. 아까 2페이지에 보시면 손익계정 옆에다가 미리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잔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원장을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제 우리가 한두 시간 뒤에서 배울 텐데 이게 자본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본.
우리가 지금 수정전 시산표 그때는 자본이 뭐였어요? 자본금 하나밖에 없었죠. 그 자본금도 자본이고 지금 여기서 이익이 발생한 부분을 대체시킬 때 사용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것도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미처분이라는 얘기는 아직 이 용처를 정하지 않았다. 어디에 사용할지 정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미처분이고 뒤에 있는 이익잉여금 여러분 이익이라는 말은 다 아실 거고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익으로 생긴 잉여금 잉여금은 뭐예요? 이게 모아놓은 돈이죠. 그게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정과목 이름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사가 경영성과가 좋아가지고 이익이 나면 자기 자본 비율이 많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든든한 회사가 되는 거고. 반면에 자 밑에 당기 순손실을 볼까요? 그럴 때는 손익이 대변에 가요. 분계가 반대쪽 손익. 그리고 차변에 미처리 결손금. 대변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자본이고 이것도 자본이에요. 결손금도 자본이에요. 결손금도. 네, 그래서 미처리 결손금 이것도 자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계의 분계의 그 거래의 8요소에서 자본은 어디에서 증가하죠? 차변에서 증가하죠. 자본은 대변에서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기순손실이 나는 경우에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인해서 자본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계속 결손이 나게 되면 손실이 나게 되면 자기 자본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본이 줄어들어 가지고 부채 비율이 더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네. 자산이 증가가 없다면 자산이 일정하다면 자본이 감소한다는 건 뭐예요? 부채가 빚이 늘어난다.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 손실이 연거푸서 수년간 계속되면 나중에 경영 악화가 돼가지고 주주들이 자기가 기업을 처분하고서 한 푼도 찾아갈 게 없죠. 그게 뭐예요? 빚장치한다 그러죠. 회사 다 처분해가지고 전부 은행에 빚 갚고 나면 주주는 하나도 가져갈 게 없다. 그게 자본이 다 잠식됐기 때문에 내 몫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은 경영자, 유능한 경영자는 뭐예요? 예, 경영 성과를 좋게 내는 겁니다. 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자본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지금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요.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여러분 그 손익계정에서 이렇게 보시면 수익이 13만 원이고요. 비용이 3만 원입니다. 수익이 10만 원이 더 커요. 그거만큼이 당기 순이익인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이익을 어디로 보낸다? 그 이익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라. 지금 우리 교재의 요 4번입니다. 자본 계정에 대체한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자본과 자본금은 다른 것입니다. 자본과 자본금은 달라요. 자본 안에 자본금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다르냐? 자본에 이것도 있잖아요.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자본. 아까 말씀드린 미처리 결손금도 자본. 자본금도 자본. 네, 정리되시죠? 자본이라는 것은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예, 개정 과목의 카테고리. 그 안에는 개정 과목들이 여러 개가 존재해요. 자본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리 결손금 모두 자본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다. 자, 그래서 자본 대체하는데 여기 미처리 우리는 이익이 났으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하면 되겠죠. 자, 분계를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손익 10만 원 대변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10만 원. 이렇게 이 분계가 되어야 된다. 이 분계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분계 역시도 자동으로 분계를 하기 때문에 전산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거를 차변, 손익, 대변, 미처분이익여금 이렇게 손으로 입력할 기회는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한번 써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기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기해야 되죠. 네, 분계가 있으면 전기를 한다. 전기할까요? 손익계정 차변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요? 미처분 이익여금. 자, 손익계정 차변에다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 10만 원. 이렇게 기록한다. 그리고 미처분 이익여금 대변에다가 이건 날짜 넣어줄까요? 12월 31일. 어디서? 손익이라고 적어야죠. 손익 10만 원. 이렇게 하면 방금 그 분계의 전기를 마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손익 계정에 4번 작업까지 했어요. 마무리가 좀 남았죠. 자, 5번. 수익과 비용 계정의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라. 네. 수익과 비용 계정 아까 3개가 있었죠. 수익 2개, 비용 하나. 그걸 마감하래요. 근데 어떻게 마감하느냐?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확인한 후에 그럼 계산해 보면 합계가 똑같아요. 지금 계산해 보면.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그 합계를 숫자로 쓰고 2줄을 그어서 마감해라. 그래서 미리 2줄 그어 놨어요. 미리. 예. 여러분 마감선을 미리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2줄 긋고 합계 쓰고 마감하러 가겠습니다. 자, 수익 여기 이자 수익 밑에 2줄 그어 놨죠? 여기다 합계 적겠어요. 5만 원. 대변도 5만 원. 이게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마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수익도 마감하겠습니다. 차변 더해 보니까 8만 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대변 더해 보니까 8만 원. 네. 우리가 이제 결산 때 대변, 차변은 하나겠지만 대변은 하나일 리는 없죠. 이 거래가 자주 있었다면 여러 개 있겠죠. 예.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지금 최소한으로 건수를 좀 줄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치하니까 마감 잘 된 거예요. 자, 급여도 합계를 확인하고 2줄 그은 거예요. 자, 차변 합계 3만 원. 대변 합계 3만 원.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의 계정을 완전히 마감을 끝내는 겁니다. 예. 완전히 마감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5번 작업까지 수익과 비용 계정을 찾아가 가지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확인한 다음에 2줄 그어서 장부를 끝냈어요. 지금 우리는 수익과 비용을 마감한 겁니다. 예, 그때 어떤 분계들이 일어났는가? 수익을 손익으로 대체하는 분계와 비용을 손익으로 대체하는 분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분계. 이런 것을 우리가 했구나. 그리고 2줄 긋고 합계 쓴 다음에 마감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건데요. 뭐 쉬는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